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8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해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21조 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등 7가지 핵심 분야의 예산은 늘었지만 성과 하위 20% 사업과 기초연구 예산을 줄이고 108개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이 오는 31일부터는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문짝 폭발로 리콜이 이루어졌던 삼성전자 세탁기 기종에서 갑자기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리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삼성 측은 제품 내 진동 감지 센서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환경단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산물 시장 상인들도 오염수 방류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생존권 위협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남부의 유명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단 하루 만에 평소 1년치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의 영향인데 사막에 홍수 위험까지 제기되자 데스밸리 공원은 전면 폐쇄됐고 인근 주민과 여행객은 대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8년 만에 삭감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지만 기초연구와 정부 연구기관인 출연연에 대한 투자가 줄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 R&D 예산안이 줄어든 건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나눠주기식 사업과 성과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 4천억 원 규모 예산을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6.2% 줄어든 2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출연연 예산도 2조 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 줄었습니다. 다만 별도의 재원 1천억 원을 조성해 혁신 연구 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R&D 감소율인 13.9%보다는 적은 감소율이며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국가 안보와 신산업 창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전략기술 예산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첨단 바이오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반도체, 2차 전지, 우주 등 7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또 국내와 해외 기관의 협동 연구를 지원하고 국내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선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글로벌 R&D 지원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R&D 예산이 삭감된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번에 집행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은 다음 달 초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섭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인데요. 도쿄전력은 방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홍콩과 중국 등은 추가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마침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자를 확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요 회의를 마친 뒤 직접 발표했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
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감시와 평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어민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心配がすごくある。だからやっぱりこれは僕たちにとっては致命傷になる可能性が十分ある。 홍콩은 즉각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中方将采取一切必要措施，维护海洋环境，维护食品安全和公众健康。 이처럼 중국 등 인접국의 수입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방류에 따른 일본 어민들의 피해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류 결정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반대 여론과 주변국의 반발에 따른 파장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산물 시장 상인들도 오염수 방류로 생존권 위협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한 노량진 수산물 시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소식에 수도권 상인들도 아예 손님 발길이 끊길까 한숨부터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확 끊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출 감소에 그칠 거라는 상인들도 있지만 이번 방류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돌이킬 수 없을 거란 우려 섞인 반응이 많습니다. 이게 걱정 정도가 아니고 폐업을 각오할 정도로 저는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앉아있자는 상인들 다 판매가 있으니까 소비자 다 상인뿐이에요.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과학자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해도 앞으로 밥상에 수산물 올리기 고민이 된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안하죠. 방류 전에 좀 안심하고 먹으려고 왔어요. 환경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핵종이 얼마 있고 농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규정에 맞게 버린다는 것부터다 무슨 과학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것을 넘어 안전하다고 대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80%가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하여 회복될 수 없는 환경오염과 어민을 비롯한 생산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방사성 폐기물 해양 방류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설정,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늘 31일부터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청장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이미 일일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고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와 집계가 중단되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운영 등 다층 감시 체계를 통한 주간 단위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지난해 문짝이 폭발하는 문제로 리콜을 실시했던 삼성의 최신 세탁기 모델에서 이번엔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AS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사례가 나오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세탁기 문을 닫고 작동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일시정지 문구가 뜹니다.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멈출 뿐 세탁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시된 지 2년이 채 안 된 최신 세탁기,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에서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는 일시정지 오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들을 통해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글과 댓글이 수백 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정식 AS를 받은 뒤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진동 감지 센서 오류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그 문짝 쪽에 있는 센서를 교체하고 가셨어요. 갑자기 또 이제 일시정지 오류가 뜨더라고요. 한 달 안에 4번을 방문하신 거죠. 해당 모델은 앞서 문짝 폭발 문제로 이미 한 차례 리콜이 이루어졌던 세탁기입니다.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이때 문짝 교체를 받은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생산된 모델을 구매한 경우인데 구매 2년도 채 안 돼 리콜에 이어 고장까지 겪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초에 구매하고 지난해 10월 문짝 교체받은 세탁기입니다. 리콜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일시 정지 문구가 뜨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빨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AS 신청을 하니까 뭐 한 열흘 뒤에나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빨래를 안 할 순 없으니까 저희가 그 집 근처 업체에 저희 돈을 3만 원 내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용자의 상당수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등 직원의 권유로 해당 모델을 산 신혼부부들입니다. 그 모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제품이 가장 최신 제품이고 신혼가전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삼성 측은 현재 파악된 일시정지 오류는 제품 내부 진동 감지 센서 문제로 보인다면서 해당 문제가 모두 몇 건 접수됐는지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문짝 폭발로 이뤄진 리콜은 문짝 유리의 접착 불량이 원인으로 이번 오류와는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국 서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로 내륙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사막으로 유명한 데스밸리가 역대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미 라스베이거스 지방기상청은 현지 시간 지난 20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하루 56mm의 비가 내려서 하루 동안 1년치 강수량이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사막 지역의 홍수 위험이 제기돼 공원이 전면 폐쇄됐고 인근 주민과 여행객 등 400여 명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공원 측은 도로에 상당한 진흙과 자갈 등이 흘러내려 도로가 침하되고 갓길도 완전히 유실됐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공원 재개장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인데요.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이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전환하면 오히려 산업계의 중요한 자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오형석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최근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 이슈로 온실가스인 CO2를 저감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CO2를 저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CO2를 선택적으로 잡아내는 포집 기술, 그리고 두 번째가 포집된 CO2를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이용해서 운반하고, 그리고 고갈된 유전이나 가스전 등 지하 800m 이상의 깊은 육지나 바다 깊은 땅 속에 저장하는 저장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렇게 포집 저장된 CO2를 단순히 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CO2를 고부가 가치 유용한 화합물로 바꾸는 CO2 전환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앞선 포집 저장 전환 기술을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징에서 CCS 혹은 이제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에서 CCU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합쳐서 CCU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스전이나 유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 CCS에 대한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따라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CCU 기술이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연구에서는 이 이산화탄소를 어떤 물질로 바꾸는 걸까요?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CCU 연구는 그 CO2를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전환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현재 그 기초 유분인 일산화탄소나 개미산, 에틸렌, 에탄올 그리고 혹은 이제 엠프로파놀과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화합물은 이제 다른 공정과 연계해서 실제로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산되고 될 수 있는 메탄올이나 항공유, 올레핀 등을 현재 얻을 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 일산화탄소라고 하면 보통은 연탄가스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네, 뭐 일산화탄소는 다 아시겠지만 탄소 하나와 산소가 결합된 하나의 분자고요.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그 체내 헤모글로빈과의 그 산소 결합력이 400배보다 높기 때문에 보통 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는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안정한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산업 공정에서는 이렇게 반응성이 좋은 일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다양한 공정 중에 이런 다양한 결합들이나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게 돼서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산할 수 있는 뭐 플라스틱이나 혹은 이제 세제, 접착제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만드는 공정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탄소 2개와 탄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쉽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하나를 떼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그 이산화탄소의 그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결합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1몰의 이산화탄소를 깨는데 799kJ라는 되게 높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열과 압력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매를 활용해서 CO2를 조금 더 낮은 에너지에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탈거하기 위해서 촉매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촉매에 붙어서 촉매에 결합된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약화시킨 다음에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촉매가 또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발하신 촉매가 있다고요? 네. 촉매를 사실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다양한 화합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CO2 환원 반응이라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경우 그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이나 은과 같이 귀금속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희귀금속이기 때문에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원자 촉매인 니켈엔시 촉매라는 그 촉매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원자 촉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원자가 이제 카본 구조 내에 배위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기금속 촉매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나노 입자나 형상을 제어한 촉매나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한 단지체를 적용한 촉매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반응인 환원 반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환원 반응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산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화 반응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물산화 반응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 물산화 전극으로 사용되고 있는 촉매가 이리듐이라는 촉매예요. 근데 이리듐이 굉장히
희귀금속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싼 물질인데 현재 이리듐의 가격이 금과 비교했을 때도 2.5배가 비싸고 백금과 비교해서도 5배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이리듐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 혹은 이 이리듐을 대체할 수 있는 전해금속 촉매에 대한 연구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촉매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촉매의 성능 및 선택도 혹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촉매 연구는 촉매 자체의 본질적인 물성인 그 인트리직한 프로퍼티를 제어하는 것과 촉매 반응 환경을 제어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물성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합금 촉매를 만든다거나 담지체, 그 금속에 어떤 경원소를 넣는 도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경을 제어하는 연구는 쉽게 물을 관리하는 발수성 제어나 국소적인 영역에서의 pH를 제어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촉매를 또 거기다 활용을 해서 결합을 끊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다른 물질을 좀 전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분자 구조를 재조합하는 것을 보통 전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해 시스템은 현재 CO2뿐만 아니라 이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다양한 화합물을 생산하는 데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고요. 향후에는 현재 지금 하버보슈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버보슈법이라는 것은 이제 질소와 산소를 가지고 이제 고온 고압 조건에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기술이고요. 사실 이 하버보슈법으로 현재는 저희가 농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러한 CCU 기술이 안정화되고 경제성이 확보된다면은 실제 CO2 발생 사이트에 설치되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공정 자체가 전 공정에 걸쳐서 CO2 발생량을 평가하고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전기화학적 CCU 기술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인 전기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기에너지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CO2 배출량 저감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에너지가 적용이 된다면 CO2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화학적 CCU 기술이 실제로 넷제로를 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을 또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은 얼마나 되고 또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되는 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기준으로 이제 그 7억 2,760만 톤 대비 40%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 양이 4억 3,660만 톤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중에서 현재 저희 CCUS가 감축해야 되는 목표가 1,120만 톤에 해당합니다. 현재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CCU 실증 기술이 현재 그 실증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화학적인 전환과 생물학적인 전환, 광물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전기화학적 CCU 기술의 경우에는 화학적 전환에 해당하고요. 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O2 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높아져야 되고 현재 실제 발전사와 같은 CO2 발생 현장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 결과가 향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다른 산업에도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스트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오형석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와 지혜로움의 상징 거북이는 다양한 고전 이야기로 시대를 넘나들며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거북이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과학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주에서는 거북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